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된 유영옥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순서는 6.25와 월남 참전, 그리고 여기에 발발 원인이 무엇이고 참전은 어떻게 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참전 유공자 이 지원 정책과 전투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국가 유공자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예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 참전 유공자 예우 정진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 의회 이재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공산 집단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 참전 유공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도 인간의 수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국가와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만 국가는 평균 수명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독립유공자 단체에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걸 보면서 참 이 나라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1919년에 건국이 됐다면 독립운동을 할 필요도 없죠.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역사학회 회장하고 MBC에서 1시간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생방송으로 논리를 제가 깨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회장이 저한테 얘기를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불거진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 정확하게는 518년입니다. 이 왕이 2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왕이 있었다면 국가를 안 뺏겼죠. 결과적으로 국가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뺏긴 거죠, 엉키기 따지면은. 그래 놓고 무엇을 잘했다고 이렇게 합니까? 국가도 생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적과 싸웠습니다마는 그 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열심히 해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좌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국가도 생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가 보다시피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세계의 최강의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던 바로 소련이 7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이렇게 계급 없는 사회를 이룩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면 70년 동안의 인간의 실험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필품이나 가장 공산품이 발달되어 있던 동독도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월참에 참여하셨죠.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생명 자체는 많아야 70년 이런 정도로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들도 생명이 있다 그러면 무슨 생명입니까? 그것도 수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평균 수명은 없다. 우리는 평균 수명이 있죠. 우리는 한 80 정도 이렇게 산다면은
지금 한 평균 정도가 되겠고, 또 많이 사시는 분들은 지금 100살,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전투수당 문제입니다. 이 전투수당 문제는 제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제가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월참 중앙회에서 이렇게 개최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또 이쪽에 용인의 백군기 시장 이전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서 저하고 하자 그래서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전투수당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지불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지금 전투수당을 제가 얘기합니다만 이 월남에 대한 전투수당만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 참전 유공자에게는 이 전투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수당 받고 있는 거는 6.25 참전 유공자들이 참전 유공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월참도 지금 현재 그 수당을 42만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월참의 전투 수당의 근거를 가지고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도 전투 수당을 지불해야 된다는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위성을 제가 쭉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 교재 58페이지인가요? 교재 33페이지에 보면은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그 근거로서는 정부가 당시 법에 명시된 군인 보수법을 소홀히 다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이런 군인 보수법을 소홀히 다뤘고, 두 번째로는 군인 보수법에 대한 하위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월 장병들은 목숨을 담보로 조국을 위해서 적과 싸웠는데 이들에 대한 대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남 파병은 한미 동맹의 강화와 군사 원조를 제공받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로 전투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월남 파병은 한국군의 현대화에 대단히 기여했습니다. 사실 월남 참전자들이 없었다면 고속도로고 뭐이고 경부고속도로고 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에 기여한 것은 실제로 파병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경제성장이 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남 파병은 한미 월남 간의 상강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는 월남 파병은 한국 경제를 급성장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 그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 3만 불의 경제 성장은 바로 파월 당시 지불하지 못한 월급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법적인 차원에서 전시에는 전투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법률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째, 파월 장병의 명예 선양을 해 주어야 국가 보훈 정책도 이게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월 장병의 명예 선양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보 의식을 심어 주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6.25 참전 유공자들은 그때는 빈약했습니다. 해방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은 바로 6.25 참전 유공자에게도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나라 보훈 정책의 문제점이 뭐인가를 한번 짚어보고 예우 정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가 국가 유공자들 가들 서열화 차별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과 싸웠어요. 그럼 독립 유공자들도 그렇게 싸웠죠. 그럼 목숨 담보로 한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3대까지 돈을 주고 있어요. 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 주고 있죠. 여러분들 42만 원입니다. 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국가 유공자를 서열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법령이 47개나 돼서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제가 37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어떤 법령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그룹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는 딱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국가 유공자예요. 5.18이다 4.19다 이게 어떻게 국가 유공자입니까? 그 국가 유공자 아닙니다. 민주 유공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보훈처 세미나고 어디 가서고 분명히 이것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를 죽이려고 그러겠죠. 여러분들 한번 방송하고 그러고 나면은 저한테 막 공갈 협박 전화가 많이 오죠. 그래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 사람들을 해주고 싶으면 행자부 소속이나 아니면은 국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 유공자 그룹에서 그런 분들은 이게 제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도와 훈장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무궁훈장 받은 거 있죠. 그거는 합리적이죠. 김구 어떤 사람은 건국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죠. 대한민국 건국을 굉장히 반대했는데 그 사람이 건국훈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건국을 반대한 사람한테 건국훈장을 줍니까? 그리고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사람 52명이 건국훈장을 받았어요. 그 명단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상징정책, 여러분들이 전투에 싸웠던 것은 이 상징성이 무진장 강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국가다 이렇게 바로 등식에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어떤 여담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면은 미국 같은 데는 현역 군인이 사병이든 뭐이든 비행기를 타면은 장병 여러분 비행기 지금 이제 곧 출발합니다. 맨 먼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대우하는 나라가 미국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예비역 장성들 주름주름 이렇게 달고 훈장 달고 우리는 막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달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계급장 달고 다 나와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회원 유족의 회원 자격을 승계해 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6.25 참전 유공자 손희연 회장님하고 저는 이 얘기를 좀 자주 합니다만은 참 이분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저한테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150만 명이나 되던 6.25 참전 유공자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7월 20일자로 37,243명뿐이 안 살아계십니다. 여기 살아계신 분들 참 오래 살고 계십니다. 평균 97세입니다. 그런데 매달 1,000명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몇 명 안 되죠. 37,000명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 중앙회에서는 바로 자녀들에게 회원 승계권을 달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해놓고도 이 돈이 나와야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앙회 6.25 참전 유공자 손희연 회장님은 이거 유교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 좀 해달라.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키우는 이 독립유공자단체는 3대 손까지 지금 돈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때리 부수고 가서 이렇게 때리 부수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보훈처에 가서 이렇게 보훈부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주더라고요. 이 여러분들 이 심각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월참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79세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참에 우용락 회장으로부터 이렇게 있을 때 윤상현 의원하고 저하고 상임고문으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왔죠. 그래서 월참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79세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도 6.25 참전 유공자와 같이 그렇게 나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체가 없어지면은. 그래서 저도 바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도 회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예우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타당성 있게 이렇게 그 지불해야 된다. 그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혜택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도 혜택을 받으면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43페이지에 표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그 42만 원 수당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다시 우리가 리뷰해보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대통령도 그 참전유공자에게 예우를 해준다 그러고 안 해주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6.25 참전유공자 중앙회에서 그 보훈처장하고 기재부 장관한테 보낸 그 서신을 내가 45페이지에 이렇게 잡아 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경기도가 아니라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 이재영 의원님께서 참 좋은 주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거 연구하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경기도가 많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4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인구도 가장 많은 데가 그 경기도죠. 그런데 경기도 강력단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불하는 돈은 연 40만 원이에요. 다른 강력단체는 10만 9천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나 못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도지 찾아가서 좀 땡깡 좀 부리세요. 저 데려가면 돼요.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특수임무 유공자의 회원들을 갖다 북한 폭파범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하고 가스통 들고 국방부 가고 강화문 가고 국회 앞에서 막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나한테 전화 오고 이재달 그때 보훈처장에서 저 전화 와가지고 유 교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막 굉장히 했어요. 그래도 해가 결과적으로 그 유공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철학동지애고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북파 공작범이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이걸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특수임무 유공자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만들어 놓고 또 보상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제가 그 보상심의위원장을 8년 동안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예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게 안 하면 왜 안 해주는가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데 자랑스럽게 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강력단체 중에서 가장 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평균 10만 9천 원인데 여러분들은 33,339원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못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 8만 원 정도 덜 받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단지 그럼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가 전투수당을 지불한다. 그러면 국가도 안 하는 것을 갖다 경기도가 지불한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지불을 못합니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성남시에서 돈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 받다가 신 시장님이 그래도 국가 유공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6월 달부터 그것도 의회 위원들을 갖다가 설득시키는
넣으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래갖고 3만 원 올려준 거예요. 성남 사시는 분들 아마 6월 달부터 13만 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성남시장하고 또 만났어요. 시장님, 최소한도 한 20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유 교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거 줘야 됩니다. 지금 저 당진 이런 데는 50만 원입니다. 성남이 그래도 부유한 도시인데 지금 시장님 굉장히 고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장도 그렇습니다. 이 시군 여기 지자체 중에는 또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대요. 8천 몇백 명이에요. 그렇게 많이 사는 데가 없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장님은 해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려고 하는 시장님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남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세미나를 한번 내가 여론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전투수당을 갖다가 우리가 지불했을 때 타 도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고 타 강력시 단체는 어떻게 하고 중앙에서는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국가 유공자들을 갖다 대접해 준다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변명이에요. 도지사 한번 방문하세요. 왜 우리는 이 도에서 제일 돈을 적게 주는가? 다른 데는요, 생일 선물을 보내주는 데도 있고, 그 사망 위로금도 보내주는 데가 있고, 강력단체는 그래요. 딱 여기는 40만 원 뿐이 안 준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결론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 손희연 우리 6.25 참전유공자 중앙회 회장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이것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기본 금액이 지금 현재 기본 수도 사실 이게 이 생계비가 얼마냐 한 12만 원,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반이라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는 보훈처장이 이 참전 유공자들에게 60만 원이라도 지불해라. 그것도 지불할 돈이 없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42만 원 받고 있잖아요. 42만 원에 그 전투수당 8만 원 보태줘라. 그럼 8만 원 보태주면 50만 원 받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가 10만 원을 줘야 돼요. 그거는 평균 강력 단체가 10만 원을 갖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10만 9,200원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이 분수감 표가 여기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얼마나 받게 돼요? 그래도 한 60만 원, 70만 원 받으면은 손희연 회장님이 주장하는 그 금액하고 얼추 비슷하게 돼요. 최소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1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쭉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간대합니까? 25만 원 국민 돈 주자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 유공자들을 갖다가 대우를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돼요. 나도 국가 유공자들처럼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렇게 싸워주고 이러면 나도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해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해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나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만약에 이런 것을 해줬을 때는 정말 이 보험문화의 선구 강력 이 단체로서 굉장히 나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부의장님도 와 계시고 정책관님들도 와 계십니다만은 타 강력시 눈치 보지 말고 보험 문화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누군가가 앞서야 됩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6.25 참전 유공자에서 손정달 씨라고 국장으로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덕후 씨라고 중장 출신이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내한테 찾아와서 처음에 참전 유공자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상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이죠. 정말이래. 그래서 국회에 가서 제가 입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모였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원호처 해가고 생활비만 주면 되지? 국가유공자라는 말을 갖다가 그 사람들 통하지 않더구만요. 얼마나 국회에서 싸웠는지 막 반말을 하고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교수님 여기는 이렇게 하면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도 좋다고 이 국가유공자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래가 싸웠어요. 그래가 전문위원이 만나자 그래서 만나갖고 그때 맨 처음에 여러분들 참전 유공자를 주면서 제가 5만 원까지 이렇게 해가 타합을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이제 국장님하고 이효신가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그 중장 출신인데 그분이 우리는 이 참전 유공자가 마음이 안 맞다.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 달라. 그때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또 싸우기 힘듭니다. 또 페이퍼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또 물려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월남 참전 유공자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그게 처음에 6.25 참전 유공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월참은 국가 유공자로 이렇게 따라온 거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고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참전 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에 관한 토론에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용 위원장입니다. 토론회 시작 전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유영옥 교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업무는 61년 8월 군사 원호총, 62년 원호초로 개명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호의 뜻을 살펴보니 돕고 보살핌으로 당시 개념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 돕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85년 1월 보훈초로 개명되면서 공훈에 보답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6.25와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고 유영옥 교수님의 국가 유공자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과 애국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훈 정책을 바로잡아 가시는 국가 유공자들의 영웅 유영옥 교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참전 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로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된 예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후에 이루어지는 예우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며 진정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우 증진을 위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의 자장을 맡게 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론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일반적인 토론회와는 다르게 제가 각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청 복지국 김혜련 복지정책과장님은 다음 행사 참석으로 중간에 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후 다른 토론자에게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과장님, 경기도의 정책 결정에서 과장님의 역할은 중간 관리자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참전자 수는 53,797명에서 2023년 51,281명으로 1년 사이 4.7%가 감소한 25,01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 내용을 듣고 느끼신 점과 향후 경기도의 복지정책에서 보훈정책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참전 유공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참석해서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영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의 명예심과 자부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로서 깊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면도 느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6.25 참전 유공자분들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주신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 보훈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313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끄럽지만 저희는 그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예우하고 명예선양, 그리고 생활안정 지원, 자긍심 고취, 보훈문화 확산,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예산 중에서 62.3%가 여러분들 참전 명예수당으로 195억 원을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우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라고는 공감을 저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요.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경기도는 참전 유공자 수당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6.25 참전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년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보훈 예산의 62.3%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계신 참전 유공자분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는 19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분은 아까 유영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한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서울보다도 많고 전국 평균보다도 인원이 4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스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전년 6월 대비 세수도 1,000억 감소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건이나 이런 저희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여건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로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여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여건에서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꼭 예우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그 인상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신 거죠? 그 말씀 다 하셨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은 우리 그 김혜련 복지정책 과장님은 그 4시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참석이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6.25 월남 참전 그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끝까지 참석을 못해도 참석해야 되겠다 해갖고 참석을 하셨어요. 다음 행사 준비 때문에 지금 이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련 복지정책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사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예결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이제 참전 수당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현실화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 10만 원으로 했을 때 600억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1조 이상 세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다른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거를 끝까지 관철시키자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 인원이 13만 3,640명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이 1,336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이분들보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주자라고 했는데 관철을 시키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예결위원이 이제 1년 종료가 돼서 올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까 우리 김기창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번에 타 광역단체하고 비슷하진 않더라도 한 1년, 2년 정도면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북한인권센터 이사장이신 안찬일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찬일 이사장님께서는 탈북 1호 박사로서 남한과 북한 체제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아직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일부 추종 세력이 있는데 그들의 인식을 바꾸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북한인권센터 이사장 안찬일입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세미나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참전 용사 유공자 여러분들 참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발제를 통해서 이자 유영옥 교수님은 우리 국가보훈학회 회장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학을 창시하신 또 개척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 연구 또 우리 국가의 안보, 보훈 이런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데 발제를 잘 들었고 제가 감히 사적을 달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도 우리 차승만 교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아젠다에 최고 전문가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를 부르게 된 건 그래도 북한과 남한의 어떤 보훈 이런 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아마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서 우리 사회자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1974년까지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앞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1961년 북한 노동당 제4차 당대회가 열릴 때 북한의 국력은 대한민국 국력의 4배나 앞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인을 잘 아시죠? 북한이 원래 중화공업기지, 전력 이게 다 일제가 건설한 게 북한에 있었고 또 천리마 운동인이 이런 걸 해서 인민들을 전체주의적으로 동원하는 동원화 경제 하에서 북한의 경제는 일순간 발전을 했었습니다. 이때 북한의 보훈 정책 이런 건 우리보다 잘 돼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공자분들에게 잘해 드리려면 경제력이 발전돼야 되고 나라에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이게 소위 외부의 적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공자들에게 이름도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6.25 전쟁에서 돌아간 사람들을 열사가족이라고 불렀고, 또 부상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상위군인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좀 더 멋있는 정치적인 용어를 붙어서 북한에서는 영예군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칭조차 좀 더 정치화했고 대우도 잘해줬고, 그래서 제가 60년대 초반에 소학교, 북한은 이제 우리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그러는데, 그때 다녔는데 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희생된 그 열사가족들 그 학생의 책상에는 교복 때가 되면 교복이 무료로 딱 개어져 있고 교과서도 무료로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농담이, 무슨 농담이 있었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왜 일제 때 경찰서 마당에 돌멩이라도 집어던지지 한 번도 안 던졌느냐. 또 우리 아버지는 낙동강까지 갔다 왔다는데 그 왜 살아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게 출세를 못하게 하느냐.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그만큼 사회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300만 명이 아사하고, 그 이후에 무슨 열사가족이니 용해군인 가족이니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잘해주고 싶어도 북한 사회주의가 다 고갈되다 보니까, 관성은 끝나가고 고갈되다 보니까 대우를 잘해줄래야 잘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북한 화면들을 보시면 소위 노병대회라는 걸 보셨죠. 노병대회라는 건 6.25 참전자들을 평양에 불러서 대우해 주는 게 노병대회인데, 김정은이 거기에 꼭 참가하고, 근데 노병들의 숫자가 아까 우리 유영옥 교수님 발표해 보니까 우리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계시지만, 여기 오신 분들 봐도 연세가 우리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북한에 비해서 10년이 더 깁니다. 길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야말로 노병이시지만 아직도 쌩쌩해 보이는데, 북한엔 그 다 애들이 부축을 해서 행사장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왜? 수명이 짧으니까. 왜 짧겠습니까? 잘 먹지 못하고 건강관리를 못하니까 수명이 짧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이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병들에 대해서 잘해드려야 된다. 왜 잘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 또 이 전쟁,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로서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처럼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끝나서도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참전해서 그 경험들이 계속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북한은 제일 부러워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마저도 인민해방군이 국공내전 끝난 이후에 인민해방군이 다른 나라 전쟁에 한 번도 참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우를 잘해주고 여러분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래서 저는 우리 발제자인 유영옥 교수님의 그 절절한 발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북한의 그 실상과 그 저희 남한을 비교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그 안찬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차승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보훈정책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안녕하세요. 차승만 이제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을 하면서 제가 한 15년 정도 우리 학장님
보건학회에서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학술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과 그래서 방송에서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증진방안에 대해서 좀 많이 글도 썼고 이제 발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에 15년 동안에 제가 이제 보건에 대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뭐였었냐면요. 여야가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을 예우를 잘 해드리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거든요. 근데 예우가 증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저는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대단하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예우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럼 국가 유공자들만 해야 되냐? 다른 예산도 써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예우가 증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느꼈던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 행정부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 국가 예산을 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보원하는 나라냐고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요, 전체 예산이 1.5% 있었습니다. 우리 보훈 예산이.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22년 말에는 0.98%였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2024년도에는요, 6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제가 보니까 656조입니다. 그러니까 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훈 예산을 보게 되게 되면 국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는 얘기를 저는 솔직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증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하다 보게 되니까 이제는 좀 지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 유학장님들 그렇고 저희 학회에서 보훈부, 보훈부 격상해달라고 우리 유학장님이 이거 시작하신 분이에요. 저희 학회에서. 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서명 날인 다 하셨을 겁니다. 이제 와서 이제 보훈부 됐잖아요. 근데 보훈부가 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또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달라졌나?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더라고요. 27년까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가서 2% 10조까지 가겠다는 게 27년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령이시거든요. 우리 평균 연령이 이제는 80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까지 수명을 따진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역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조사해 보게 되니까 서울의 종로구, 중구, 동대문은요, 작년까지 없었어요.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죠? 없었습니다. 올해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보훈 안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생색내기입니다, 여러분들. 대구시 볼게요. 대구시도 군의군이 16만 8천을 주는데 군의걸 제하고 나서는 올해부터 대구시가 18,000원 참전 수당을 줍니다. 이게 보훈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가보훈을 제대로 하는 나라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지가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지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공자들에게 최우선을 둔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제가 아마 저를 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2019년도, 2018년도, 2018년도 말씀드릴게요. 9월 14일 날에 국회 대회의실에서 그때 한 300에 500분이 좀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뭘 해주겠다고 얘기했지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9년 월참, 그때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참여하신 분 아마 저를 좀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2,000분이 오셨는데요. 그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뭔가 곧 될 것 같았어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2018년도에 6.25 참전 용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다 받았어요. 받았고 다 조사를 했더니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 문제였었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권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국가보훈처에 정책자문에 있었을 때 그 전에 그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연구원에 의뢰를 용역을 줘서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부와 지방정부가 뭔가 예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참전 용사들의 뭔가 피부에 와닿는 뭐냐면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고 예우가 있어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뭔가 예우를 받는 기분이 있는 거죠. 느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고 건강 문제니까 보훈병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줘라. 그렇지 뭔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요. 국가는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신적 가지고는 우리가 보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예우를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른 보훈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결론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국심, 오늘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애국심에 저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심은 교육에서 애국심이 발로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발로를 통해서 애국심이 선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라 정신을 우리가 함양한다, 선양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게 생성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미래 세대들이 뭐냐면 보고 느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예우 증진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참석하시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 와서 우리 좀 수당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에 자라는 미래 세대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예? 야,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애국심의 고향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마지막은 뭐냐고요? 국가 안보가 직결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지금도 수많은 전쟁에 좀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참전할 때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는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우리 국가가 남겨진 가족들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군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월남전 그다음에 또 6.25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수당 얼마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지금 군인들이 정말 총을 두고 적과 싸우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수당 문제는 단순히 이게 지나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성결가지로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히 애국심은 저하될 것이고 국가 안보는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게 제가 15년 동안에 보훈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도의회에서 이제 오늘 그 주최를 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이 제가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19년도에 그 대회실에서 제가 발표를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이 살 지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한을 좀 풀어드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살아계시는 32년생이신데 53년도에 금성지구 전투에 소단에 참전하셨다가 20년 군생활 하시고 92년도에 현충원에 지금 대전 현충원에 안정되어 계십니다. 아버지도요. 6.25 참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참전 수당이 뭐였었냐면 짜장면 한 그릇값이었습니다. 짬뽕은 안 돼요. 짜장면 한 그릇만 드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니까 이게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제가 국가보훈은 몰랐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오면서 그 상위 용사 되신 분들, 고엽제 그런 우리 후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을 제가 다 뵐 수는 없었지만 학교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신 내용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후유증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살아있다면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분들이 지금도 외상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고엽제로서 자손이 또 장애로 때문에 이 고통 살아가신 그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한은 전쟁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예우를 반드시 이번에 정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재개정해서라도 정말 이분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좀 우리 정책이 좀 나오고 좀 법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승만 교수님께서 국가보훈정책의 문제점과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것은 아까 김은혜 의원도 다녀가셨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경기도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 차승만 교수님의 말씀을 뼈에 새겨서 한 번에 다 개선은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도의원으로서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 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박남준 사무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자분들이 연령이 평균 97세라고 합니다. 매년 사망하시는 분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헌신하신 참전 용사들의 예우가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참전 용사들의 반응과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실무자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사무처장 박남준입니다. 먼저 방금 교수님께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 반응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유영욱 교수님께서 모든 분야에서 깊숙하게 관여하셨고 면밀히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6.25 참전 유공자 중에 우리 경기도 내에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현재 73명입니다. 73분이 살아계십니다.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세 이상 생존자. 우리 100세 시대라고 흔히들 말씀하십니다만은 잘 모르시겠죠? 참전 유공자 중에서는 260분이 살아계셔요. 자, 그런데 1950년에 20살의 열정 넘치는 청년들, 총을 든 그 청년들이 앞으로 6년 후면 몇 세입니까? 100세입니다.
지금 100세 이상 생존자들이 그보다 비교적 나이 많이 먹었던 6살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이 73분, 100명이 채 안 되도록 살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이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에서 나라에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에 원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서 쫓아가지도 못해요. 아까 우리 특수임무 부대들 같으면 쫓아가서 난동도 부리고 영화 실미도처럼 장엄하게 멋지게 한번 가보지. 95세 먹어가지고 나가질 못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직위에 오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각설하겠습니다. 저희 6.25 참전 유공자회에서 나라에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참전한 유공자들이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현장에 투입되었던 피 끓는 청년들이 그 숭고한 정신, 호국 정신, 그 명예를 나라가 기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멈추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계승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유족 회원화 요구사항입니다. 이 법안을 지금 국회에 현재 22대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모든 학계 또 정치계에 계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에 원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위상에 맞게 우리를 예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이 6.25 참전 용사들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나라가 부강하지 않고 나라가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절대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병들고 외소하고 내가 벌이가 없으니까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좀 다오. 이제 좀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이 두 가지 사항을 저희 6.25 참전 유공자회의 구리시 지회장이 윤호중 5선 국회의원한테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호소를 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름할까 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국난 극복의 상징인 6.25 참전자의 영웅 메달, 정부의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영웅 칭호가 아닌 대한민국을 사수한 증표, 이 증표가 6.25 참전자의 자존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호국의 메달, 또 이 사업이 대한민국 건국을의 가장 값비싼 목숨의 대가인 표상이 되었으면 수년이면 영원히 사라지는 참전 노병에게 최후 보상해 주는 사업이 실천되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남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전 유공자분들의 마음이 모두 똑같을 겁니다. 그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전 참전자 외 경기도 지부 강상구 감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남 참전 전후의 용사들은 64년부터 73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유수호와 경제발전, 국방력 강화 등에 대한 큰 업적이 있는데 전투수당 등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에게 국가가 제일 먼저 해주어야 할 예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월남전 참전자 강상구입니다. 사실 국가 보훈이라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보상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방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제가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그때 이 참전 수당 관계 때문에 참석했는데, 그때 보훈처 장관, 그전 박민식 장관도 있었고, 국회의원들 다 있는데 얘기했습니다. 우리 참전 수당 관계, 이제 물론 전투 수당이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참전 수당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42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22년도에 35만 원에서 대통령 공약상으로 배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70만 원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1년에 7만 원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근데 23년도에 4만 원 올렸고, 금년도에 3만 원 올려서 지금 42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국회에서 밀어주고 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대통령 보고해가지고 임기가 27년 아니에요? 27년 안에 70만 원 만들어 달라. 사실 70만 원도 많은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3만 원만 겨우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원래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매년 7만 원씩 올려야 되는데 기계산처에서 예산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연 3만 원, 그래서 15만 원, 5년 동안 15만 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때 이제 안양에 있는 민병덕 의원이 질타를 했죠. 왜 대통령은 7만 원인데 장관이 7만 원 했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2023년도보다 2023년, 금년이 한 209원이 감액됐어요, 전체가. 우리가 이제 거치가 되니까 42만 원, 3만 원뿐이 안 올렸는데도 전체 금액은 209억이 감액된 거예요. 거기서 좀만 더 올리면은 감액된 거 말고 좀 보태면 7만 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졌고, 이제 경기도도 제가 따져보니까 24년도 금년이 작년보다 12억이 감액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40만 원이잖아요. 12억이 감액됐는데도 그걸 인상 안 해줬다. 사실 작년에도 우리 지회장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도청 위에 다니면서 노비도 하고 그랬는데 인상이 안 됐어요. 지금 새로 오시는 우리 정성 지부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앞에 여러분이 참 금쪽 같은 좋은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 직원, 도 위에, 특히 우리 보험 관련된 의원들,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전 명예수당에 관해서는, 보니까 아까 10만 9천 원, 평균 전국 도 10만 9천 원인데 그게 평균 10만 원 잡고 내년에는 전국 평균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 욕심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김혜령 과장 있으면 좀 당부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가버리고, 우리 이제 의회에서 오셨으니까 10만 원 올려주려면은 그걸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뭡니까, 그 도지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도의회 의장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10만 원 올리는데 한꺼번에 이게 월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한 2년, 3년 잡아가지고 올려주고, 그래도 전국 평균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제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참전 명예수당은 그렇게 하고, 또 유적 승계 있잖아요. 유적 승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42만 원씩 받는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받던 걸 안 받으니까 그 우리 유족들이 뭐 먹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중앙회 월남전 참전자의 중앙에서 201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87%가 아주 어렵게 살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4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그분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만 원 그 유적 승계를 그 남편이 죽거나고 그 배우자가 그 42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적 승계를 해달라. 근데 이것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했어요. 입법 발의한 걸 보니까 그 구자근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유적 승계 관계 얘기했고, 또 아까 김은혜 그 의원 왔다 가셨잖아요.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유적 승계를 발의했고, 또 서영교 의원도 발의했고, 또 김희정 의원도 발의했고, 이게 유적 승계에 대해서 6분이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 계류 중에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참전 명예수당 관계, 이것도 유족에게 한 70%를 달라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유족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22대 국회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으니까 많이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중앙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의회나 여러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꼭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병급 규제 철폐라고. 지금 그 고엽제라든가 우리 상위자들이 받고 있는 그 보훈 급여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명예수당을 42만 원 안 줍니다. 그럼 그분들은 부상당해서 그래 치료비를 받고 어려우니까 받는데, 그건 명예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참전 명예수당도 같이 달라. 그것도 여러분이 지금 발의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좀 해달라, 이 얘기를 드리고, 그게 이제 구자근 의원이 발의했네요. 병급 규제 삭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금 사망 1호금을 시군에서 한 20만 원씩 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현재 20만 원에서, 이게 이제 장제 보조비죠. 20만 원인데 참전 명예수당의 6배를 주라. 참전 명예수당이 42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6개월분을 줘라. 그러면 얼마? 6, 4, 24. 한 250만 원 정도 줘라. 아니, 우리 참전 유공자들이 사망했으면 그 20만 원 정도 그거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250만 원 정도 줘라 하고 입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이루어지고, 현재도 이게 사망 1호금을 주고 있는데 돌아가신 뒤에 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살아 계실 때 생일 축하금으로 주라.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6.25 선배님들, 참전 선배님들하고 우리 전우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아까 왔다 간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또 아까 어디서 오셨죠? 여러 군데서 오셨는데 그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 통해서 이걸 해야지 법안이 발의가 돼야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참전 전투 근무수당을 얘기 우리 유영옥 박사님이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참 이 전투 근무수당이 작년에 국회에서 4가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요. 4가지 발의된 게 네 가지가 발의됐는데 그게 국방위원장이 마지막에 그걸 틀었어요. 안 된다. 월남전 참전자만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유교도 해주라. 유교 참전자도 같이 전투 근무수당을 줘라. 그게 전투 근무수당이 아니고 전투 근무수당은 벌써 오래전에 정부에서도 이게 안 된다 얘기했어요. 왜 안 되냐? 우리는 비상사태에 줘야 되는데 해외 파병은 비상사태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준다고 그랬어요. 법원에서도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웅 씨인가 그분이 얘기했는 것도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했어요. 전투수당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보상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라. 그것도 국방위원회에서 그게 작년에 폐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발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특히 어떻게 하냐. 전투수당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미국에서 전체 우리 월남전 참전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서 그중에서 우리 참전자들한테 줘야 될 게 얼마가 더 왔다. 그래서 그걸 따져가지고 그때 우리가 요구를 하자. 그래서 지금 그 법을 한기호 의원하고 한기호 의원이 지금 국방위원장은 아니고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훈부, 국방부 또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상구 감사님께서 아주 절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참전수당은 사실 이제 경기도에서 뭐 조례로 하든지 그다음에 양당에서 협의를 해서 도지사하고 협의하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인사 말씀에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노력하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뭐 유족 승계 보훈급여금 사망위로금을 생일 축하금으로 전투수당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도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고 이건 이제 국회에서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6.25 그다음에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도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뭐 저는 우리 김은혜 국회의원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가 끝나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제를 해주신 유영옥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는 평균 96세로 또 월남 참전 유공자는 79세로 이제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그 몇 년 아니면 대부분 이제 돌아가실 걸로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월남 참전 유공자도 뭐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지시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닥칠 텐데 우선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생명은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참전 유공자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우선해야 할 것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위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25만 원을 받으면 큰 돈이겠죠. 그런데 중상위층에서 25만 원 받아가 그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몇천 분의 1도 안 되는 참전 유공자에게 10만 원을 더 보태주든 20만 원을 더 보태주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내가 싸웠더니만 국가는 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지난해에 몇 프로, 5%, 3% 올랐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금액에 39만 원에 그 몇 프로 올라봤자 얼마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독립유공자나 이런 사람은 본인인 경우에는 그 한 몇백만 원 돼요. 그게 똑같이 3%, 5% 적용해 보세요. 그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42만 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보면은 그 42만 원에 전투수당 그 8만 원, 그럼 50만 원이에요. 그 경기도가 타 강력단체에 비해서 제일 적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우를 해준다면 한 60만 원.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6.25 참전유공자 손희은 중앙회 회장님께서 그 주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국가가 그렇게는 1차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찬일 박사님께 아까 다 말씀하시지 못한 그런 내용을 압축해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려서 빠진 부분을 한 1, 2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토론하신 분들 중에 이 대를 잇는 문제, 그러니까 1대뿐만 아니라 2대까지도 이게 참전 유공자로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제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고, 그걸 이제 북한과 비교를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참전 용사들, 그 용예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준다. 이걸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우리 육군사관학교와 같은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바로 강건종합군관학교입니다. 그리고 정치장교를 양성하는 학교는 김일성 정치대학, 또 보위장교들을 양성하는 대학은 보위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열사자 가족들은 여기에 다 자녀들이 우선 추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대를 이어가면서 그 사회의 간부층에서 지배 세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좀 탈북해온 중에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보위장교로 있다가 탈북해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능력이 뭐 출중해서 보위대학에 간 게 아니라 6.25 때 삼촌이 여기서 이제 낙동강까지 내려왔다가 후퇴를 하는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동료가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다가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 다리가 뭐 거의 지금 마비 상태니까 못 가니까 올라가서 나를 죽었다고 말해달라. 그래서 의리 있게 2명이 올라가서 그 친구는 전사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서 저 친구는 삼촌이 낙동강 전투에 참가했고 후퇴하다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능력도 뭐 별론데 제가 볼 때는 보위대학을 마치고 보위장교가 돼서 GP에 보위지도원으로 배치됐다 이겁니다. 따라서 뭐 제가 이제 다 무너진 북한 사회주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참전 유공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습니까? 4.19 유공자, 무슨 5.18 유공자는 제가 거기 뛰어들어서 유공자가 됐지만 여러분은 그 목숨 바치는 일에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안 나가고 자기 안락하게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랬더라면 의사 되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다 됐을 텐데 국가가 위태로우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자녀들이니 2세, 3세가 아무래도 조금은 불이익을 당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게 1대에서뿐만 아니라 최소한 2대까지는 그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런 연지에서 이것을 승계하는 적어도 한 대까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면 우리가 휴전 국가인,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찬일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본인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1세, 2세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아마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의 존재는 잊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차승만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토론할 때 좀 빠진 부분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시 그러니까 2011년인가 12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이제 전국의 우리 보훈단체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6.25 참전 용사 그 당시 연세가 좀 지금은 좀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때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좀 줘라. 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세미나를 정책 토론을 하게 되면 제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행기관에서 나와줘야 돼요. 돈을 지고 있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이걸 좀 잘 참고해 주셔갖고 좀 우리 좀 일자리 좀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김은혜 또 의원님도 오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실도 이런 홍보 수석을 하셨던 거 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보훈 비서실이라도 저는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대통령한테 우리 그러니까 우리 유공자들의 그 실태와 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직언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좀 대통령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이제 일회성으로 모든 우리 호국 보훈애들 제가 이제 오늘 좀 써놨는데 여기에다가 6월이면 호국 보훈의 달이거든요. 그때 한 번은 다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경기도, 이번에 여러분 서울시 얘기 들으셨죠? 서울시장하고 이번에 우리 서울현충원이 이제 국방부 관리였다 이제 보훈부로 넘어갔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냐면 그 한강하고 연결해서 이런 호국에 관련된 것을 길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꺼지지 않는 불 있지 않습니까? 추념에 상징하는 그런 걸 좀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1년 내내 한 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이제 추모 불꽃 조성 이걸 좀 해놨으면 좋겠다.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파리 개선문에 가게 되면 여러분 벽면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참조 무명용사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국가 유공자들의 그 이름을 좀 대리석에 다 좀 새겨갖고 어떤 이런 공원들을 좀 조성해서 이런 상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1년 내내 한 번의 일회성보다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자리 제공, 의례적 행사가 아닌 가슴에 와닿는 행사, 그다음에 그분들의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부터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도 참전 유공자회 대표에서 박남준 사무처장님 오셨는데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짧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 참전 유공자 중에서 경기도 참전 유공자 중에서 국가보훈부의 생계 지원을 받는 인원이 1,454명입니다. 이 1,454명은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나라에서 주는데 얼마 주느냐 아시죠? 우리 유공자님들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혹시? 한 달에 10만 원 받으시는 분 여기 안 나오셨어요? 네, 안 나오셨네. 아마 걸음도 못 걸으실 거야. 전체 인원의 15%입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마치 참전 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잘 사는 우리 후손 나라들한테 나라의 이 정부에게 구걸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월남 참전자회 경기도 지부 대표로 나오신 강상구 감사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보훈 대상자가 이 보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 그 6.25하고 제2월참인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걱정해 준 건 좋아요. 근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보훈 대상자가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6.25 선배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됩니까? 월남전 참전 우리 전우님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유가족들도 오셨습니까, 오늘? 예, 유가족들 오셨으니 한마디 내가 드려야 될 게 있어. 깜박, 아까 이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양 10만원, 의왕시 10만원, 15만원, 그 유가족에게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참전자한테 주는 것을 유가족도 주고 있어요. 이것을 도에서도 좀 해달라. 그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해외 파병 용사의 날 아시죠? 5월 29일 날.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5월 29일 날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6.25 같이 중앙 단위에서 행사하고 또 시도 시군 단위에서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해달라. 그럼 우리가 죽고 나도 우리 유가족이 있잖아요. 그래, 원래는 월남 파병 기념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해외 파병일로. 해외 파병이면 이제 월남 참전도 있지만 저기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해외 파병 용사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을 정했어요. 근데 지금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전국에 5개 보훈 지청 단위로 해서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식으로 해서 1,300명만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심 한 끼 주는 거예요. 그 해외 파병의 날 기념식입니다. 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신문에도 보내고 우리 전후 뉴스도 나오고 여러 군데 보냈는데 참전 신문에는 안 났더라고. 월참 신문에는 안 났어요. 그래서 해외 파병의 날을 정부에서 주관해달라. 정부는 이제 중앙, 지방이 따로 있으니까 주관해달라. 이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외교부가 문제예요. 우리가 월남전 행사한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야단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월남전 참전 기념일이 안 되고 해외 파병 기념일이 되신 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보건부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이건 도 차원에서 할 건 아닌데 사실 도에서도 이제 도지사가 참석하고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참석해서 하면은 유교와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라도 매년 하긴 하죠. 시군이나 도에서 지원해서 월남전 참전 기념식을 하긴 해요. 그것은 우리 죽고 나면 데 없다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구적으로 하려면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상구 감사님 감사드립니다. 뭐 경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이거는 경기도가 아니라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한 뭐 답변은 자세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이 토론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6.25 참전 경기도지부, 월남 참전 경기도지부 의견도 계속 받아서 도에서 관철할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서 정말 이 정도면 이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됐다 할 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뭐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면 몇 시간을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고요. 이제 마지막 발제를 해주신 유영옥 교수님의 그 답변을 듣고 오늘 여기서 토론은 마치고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고 또 유튜브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옥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권이라든지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공부를 내가 잘한다고 해놓고 내가 상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줘야죠.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국가에 나가서 싸웠으니까 돈 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웃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건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법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마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3.1절이 있고 8.15 강복절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6.25절도 있어야 되고 또 월남 참전절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날이 사는 거죠. 거의 국정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6.25절이 있다. 3.1절하고 똑같이. 그런데 독립유공자들한테는 왜 3.1절도 있고 8.15 강복절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목숨을 바치고 살았어요.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쪽에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형편없는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불균형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 있는 토론하신 모든 분들이 아주 저보다도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또 다른 논문 한 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영 의원님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전문가가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래 사십시오. 평균 97세고 뭐 79세고 96세고 따지지 말고 200세까지 사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사시면 그 유공자분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마이크 있습니까? 본인을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영 좌장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경기도에 대한 이 질의를 좀 해달라. 이 자리는 경기도에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참전 유공자가 가장 불만이 있고 가장 분노하는 내용이 참전 수당입니다. 이 참전 수당은 전국에서 연 1회 40만 원 주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어요. 또한 전라북도 같은 경우 조금 떨어지는데 연 1회가 뭡니까? 연 1회가 뭡니까? 1회 호국보훈에 따라 40만 원! 이건 난 받고 싶지 않아요. 거부하고 싶다. 우리 거지도 아니고 말이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내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살아오면서 31개 시군구에 참전 명예수당이 천차만별로 주고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또 40만 원 연 한 번 왜 줍니까? 3만 3천 원 꼴이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말이죠. 대한민국 국력에 먹칠하는 것이고, 경기도 지사 각성해야 돼요. 어떻게 참전 이 노병들을 이렇게 대우합니까? 제가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이 이 자리를 오늘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혁명적인 경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참전 노병들을 말이죠. 대우 못하고 이렇게 하면 보훈 선진국 될 수도 없고 보훈 선진 경기도 될 수도 없어요. 제발 우리 참전 유공자에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있고 의원들도 거짓말하고 있고 지금 의원들 발의하면 뭐야 통과가 안 되는데 건수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발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가 유공자증을 찢어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드릴 말씀이 많고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해준 거 고맙고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 저도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참전 명예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럼 성과가 있을 때 노력을 한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결과로 얻어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럼 당신이 얻어낸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오늘 이런 토론회를 해서 어떠한 희망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담은 됐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보고 느끼고 제가 부담을 갖는다라고 하면 뭔가 제 임기 동안에 아니면 제가 뭐 다음에 또 3선이 돼서 더 위원장이 아닌 높은 위치에 간다라고 하면 잊지 않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전방에 가면 월남 참전은 제가 뭐 이제 책에서만 많이 봤고 6.25 관계된 것은 백선엽 장군 회고록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양구나 이런데 저는 이제 인제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전방에 가서 그 고지를 보면서 6.25 때 보면 나무 하나 없이 그냥 민둥산이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6.25 전투사를 보면 우리는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낮에 전투를 벌이고 북한군은 야간에 뭐 이렇게 했다라고 많이 책에서 봐왔는데 그러면 그 경사가 뭐 60도 70도 되는 그 경사를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는 위에서 보고 조준 사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 오늘 전투에서 사망하지 않으면 또 그 다음 전투에서 또 사망할 수 있고 목숨은 하나인데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아까 여기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20대 전후예요. 그럼 과연 그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한 청년이 있었겠습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헌신한 걸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경험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이제 150 지금 157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그 하신 말씀은 그냥 행사의 축사가 아닌 가슴에 담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분은 민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그분하고도 제가 토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의 대표단하고 6.25 참전, 그다음에 월남 참전 용사의 관계자분들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간담회나 토론회를 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바가 100%는 아니더라도 70%, 80%, 몇 년 안에 10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